오늘 참여해주신 시청자분께서는 하우이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하우이들님께서 이제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께서 또 영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겪으신 일도 많은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정말 무서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하우이들님 네, 안녕하세요. 주무셨죠? 아닙니다. 출근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또 출근 전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돌비님 오랜만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행복하죠. 행복한 힘듦은 괜찮습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하위들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네.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니의 수첩에서 언제 한번 어머니 예전에 쓰셨던 일기를 봤는데 그 안에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좀 무서운 내용의 이야기여서 어머니한테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이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렵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저한테도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여서 오, 왜 이렇게 똑같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예요. 제 어머니가 이제 경험하신 이야기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이렇게 똑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그 어머니의 무서운 실화 이야기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하셨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몰라서 제가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이뤄지는 곳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아이고야,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곳에서 여자가 일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물론 아주 보기 힘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주 많이 볼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부서에 어머니 혼자밖에 안 계셨고 다른 부서에 다른 분이 여자분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네. 두 분이서 유일하게 이제 그 부서 그 안에 내에서는 여자분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일한 여자니까. 네. 네,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여자분들이 얼마 안 계시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좀 지금으로 치면은 이거는 좀 성희롱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는 좀 자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옛날만 장난을. 해도.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 어머니의 동료분인 그 여자분은 조금 많이 당하신 편이고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성격이 아닌 건 아니야라는 성격이라서 함부로 다들 못 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 부사랑 같이 한번 회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통금이 있었고 네.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여자들이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여자들도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남자들도 곱게 보는 때는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머니 말씀이. 네. 그래서 자진해서 그냥 마시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이제 남자분이 이제 뭐 그 윗분이 이렇게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마시는 정도가 좀 당연할 때여서 어머니는 원체 술을 잘 저처럼 못 하셔가지고 저는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되게 다들 아쉬워하면서도 어머니 성격을 아니까 뭐 그래 알았어 했는데 다른 여자분한테는 계속 마시게 한 거죠. 취할 때까지. 네네. 그 모습을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막 툭툭 건드리고 장난치고 막 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어머니 눈에는 꼴사나 보여서 어머니가 그 친구한테 무릎 툭툭 치면서 야, 너 힘들면 그만 마셔. 못한다고 해. 왜 계속 바보같이 다 받아 마시고 있어?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 직장이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잘리거나 혹은 여기서 미움받으면 앞으로 더 살아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그냥 괜찮아 하면서도 그냥 본인도 싫어하긴 했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 먹고 막 장난도 받아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제 분위기가 그 회식 분위기가 막 이렇게 시끄럽고 막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 한 남성분께서 심하게 장난을 치신 거예요. 그 여자 동료분한테. 예.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셔서 이제 남자 애기들이 어디다 대고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한테 이렇게 하느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 당장 그만두겠어요 하고 그냥 나오셨대요. 예. 거길 박차고. 근데 이제 박차고 나와서 조금 마음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여자 동료분을 두고 나오신 게 마음에 걸려서 안 되겠다. 그냥 집에는 갈 순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박차고 욕하고 나왔는데 저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쟤를 끄집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가게 밖에서 한동안 안을 주시하고 있었대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쪼그려 앉아가지고 안쪽에 이제 친 동료분을 계속 보고 있었다가 네. 또 별일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은 무겁지만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고 집에 가서 씻고 주무셨는데, 네네. 이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외할아버지가 나와서 그 친구 여자 동료분의 목을 딱 이렇게 잡고 천천히 베란다로 걸어가더래요. 네네. 약간 목에 졸린 거죠. 목이 졸려 있는 상태로 예. 질질 이제 베란다로 천천히 이제 끌고 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순간 놀래가지고 뭐지? 하고 일어나가지고 꿈이었구나 하고 창밖을 보는데 순간 위에서 동료가 훅 떨어지면서 어머니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오, 예. 어머니가 내 동료인데?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뚝 떨어진 거면은 찐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놀래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순간 또 잠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치 인셉션처럼 꿈에서 또 깨고 또 꿈에서 또 깨고. 예. 그래서 우선 진짜는 아니구나. 다행이다. 그는 이제 기분은 이상했지만 뭐 꿈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셨대요. 아무 일도 없겠지. 그리고 그 다음날 혹시나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그래 뭐 네. 나는 그냥 박차고 나왔으니까 그만둔다고는 치지만 내 동료는 일을 가야 되니까 분명히 일하고 있겠지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한 번 더 퇴근 시간대 맞춰서 연락을 했는데도 안 받고, 네. 밤에 한 번 더 늦은 시간에 한 번 했는데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는 마음에 동료의 집으로 이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동료가 사는 아파트, 그 복도식 아파트로 가서 이제 동료가 사는 그 집 문 앞에 거의 다다를 때쯤 그 집 안에서 동료로 추정되는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걸어 나와서 어머니 쪽으로 계속 걸어가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분명히 눈이 마주쳤대요. 그리고 아는 사이니까 동료니까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다가 어머니를 한번 힐끗 보더니 그냥 이렇게 지나쳤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상하다 싶어서 딱 뒤로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동료분이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엉엉.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인데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막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 너무 무서워. 나랑 좀 어디 좀 같이 가줘. 예.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고 어딜 가는데 말을 해봐. 근데 그냥 하염없이 울면서 어머니한테 나랑 좀 어디 좀 같이 가줘. 나 너무 무서워. 지금 너무 무서워 해가지고 그래 가자. 가. 우선 가. 해서 이제 어머니랑 그 친구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네. 아파트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멀리서 걸어오시더니 자매님 어디 가세요? 라고 네네.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두 번 이렇게 본 청년분이신데, 네. 그래서 네, 친구가 어디 좀 같이 가달라고 해서 같이 가는 중이에요? 라고 말씀하셨고, 남자분께서 힘드시겠어요. 친구 어디 많이 아픈가 봐요?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관심이 이렇게 많아. 예, 맞아요. 좀 힘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어디 좀 가야 돼요.
라고만 얘기를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네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남자 눈에도 내 친구 굉장히 뭔가 정상적으로는 보이진 않나 보다. 많이 힘들어 보였나 보다. 근데 도대체 얘는 어디를 가자고 하는 걸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네. 이 남자분이 결국에는 뭔가 낌새를 차리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어머니 뒤를 계속 쫓아간 거예요. 그 어머니랑 어머니 친구분 뒤를. 예. 그래서 어머니랑 그 친구분이랑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친구를 따라간 거지만 친구분 계속 따라가다 보니 한강까지 간 거래요. 네네. 한강 다리 위까지. 그래서 한강 다리 중간에 서서 동료분이 가만히 한강을 바라보더니 나 너무 무섭다. 나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소리니? 이 밤중에 곧 있으면 우리 다 들어가야 돼 집에. 이러지 마. 가자. 도대체 뭐가 무섭고 뭘 도와달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남자분이 뒤에서 저기요. 아까 그 남자분이 저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지? 하고 보려는데 어머니만 남자분을 본 게 아니라 그 친구분도 그 남자분을 딱 보는데 굉장히 무섭게, 아주 무섭게 그 남자분을 막 째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은 굉장히 놀랬대요. 예. 뭐지? 하고 나서 어머니를 한강에 빠뜨리려고 훅 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남자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빨리 달려가가지고 저희 이제 어머니 손을 딱 붙잡고 무조건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까지 따라와서 왜 이래요? 도대체 무섭게 본인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 잘 모르는 사이잖아요.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자분이 그냥 아무 말 말고 빨리 이곳을 떠나요. 저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싫으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래요? 내 친구를 두고 왜 본인이 나보고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좀 놔요. 이거 이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분이 어머니를 훅 끌어당기시면서 귀 속에다가 하신 말씀이 저 사람 지금 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뭐지? 뭔 소리야? 하고 억지로 끌려온 상태에서 남자분이 그랬대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 나 따라오라고. 저 사람 산 사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서 에? 뭔 소리예요? 왜 그래요? 하고 뒤를 이제 어머니가 끌려가듯이 하면서 뒤를 보니까 네. 진짜 아무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어리둥절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집에 와서 남자분이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고 집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녀왔습니다. 하는데 이제 저희 작은 이모가 저 어머니의 동생분이 언니 아까부터 친구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제 왔어? 빨리 들어가봐.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러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밤중에 올 친구가 어딨어? 우리 집에 오기로 한 친구가 없는데? 그래서 뭐지? 하고 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뭐야 없잖아. 무슨 친구? 대체 집에 누굴 들인 건데?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작은 이모가 뭔 소리야 언니? 장난하지 마. 있잖아. 하고 나서 작은 이모도 이제 엄마 옆으로 와가지고 방 안을 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제 어머니가 뭐야 정확하게 내 친구 맞아? 뭐야 아무도 없잖아 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이모가 아니라 어머니 친구분이었던 거예요. 나 여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두려움에 떨고 집 밖을 뛰쳐나가려는 순간 전화 한 통이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받아보니까 그 아까 집 앞까지 데려다 줬던 남자분이 거기서 당장 나오세요. 당장 나오세요. 이렇게 소리를 외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수화기도 똑바로 안 놓고 제 내동댕이 치고 바로 집 밖으로 나와서 그 남자분이 오라고 했던 어머니나 그 남자분이 다니는 교회로 뛰어오라고 해서 어머니는 바로 나와서 진짜 맨발로 바로 뛰어갔대요. 그 교회로. 와, 예. 근데 막 이렇게 터벅터벅 하고 뛰어가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같이 뛰고 있길래
뭐지 하고 옆에 보니까 그 친구 동료분도 나도 같이 갈래. 나도 같이 갈래 하고 막 따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그 순간 그냥 서서 제발 이러지 마.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내버려둬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막 이제 도로 한복판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막 째려보고 있고 막 이상한 여자 취급하고 있는 순간에 어머니 기억이 사라진 거죠. 예. 어머니가 기억이 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남자와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목사님도 무슨 일인지 알고 계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와중에 이제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계속 나더니 뭔가 잘못됐다라는 이제 환상이 보여서 어머니가 실제로 교회 들어오자마자 눈이 이상하고 시커멓고 비틀비틀거리고 핏줄이 온몸에 서고 그리고 입을 확 벌리면서 뭐라고 내가 좀비처럼 터벅터벅 걸어오니까 예. 그 자리에서 이제 목사님이 모든 걸 내팽개치고 달려가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붙잡고 먼저 귀신을 내쫓으려고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분은 옆에서 이제 같이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과 남자분에게 저희 어머니가 자취지종을 다 듣고 이제 안심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자는데 네. 꿈에서 동료가 나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동료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어머니가 맨 처음에 꿨던 꿈 딱 그대로 그 아파트로 치면은 벽 한 구석에 네. 시커먼데 안 보이는데 할아버지가 그 어두운 벽에서 나와가지고 그 동료의 목을 딱 조른 다음에 안 놓고 계속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목이 졸리는 상황에서 그 어머니 동료분이 나는 너가 고마우면서도 너무 미웠어. 나만 여자인 게 아니잖아. 너도 여잔데 넌 직장 생활할 때 모든 사람들한테 이쁨을 받고 인정받고 그 누구도 널 건드리지 않고 장난치지 않았어. 하지만 항상 나한테는 나는 이 사람들한테 항상 놀이개였어. 그러니까 다 너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박차고 나간 날 너 때문에 내가 더 고생을 했고 그 밖에서 너가 나를 불쌍한 얼굴로 쳐다보는 게 너무 싫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이 그러니까 됐구나 그게. 네 맞아요. 그냥 그런 한이 맺힌 말들을 계속 하길래 어머니 입장에서는 미안해. 나는 그런지도 몰라서 나는 너랑 나랑 유일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랑 나랑 유일한 여자이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는 그랬던 거였어.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할아버지 얼굴이 훅 어둠 속에서 나오더니 그 어머니 친구분의 목을 잡고 계속 끌고 가면서 어머니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 내가 중학교 때 네 꿈속에 나와서 했던 얘기 기억하냐? 나는 네가 이제 이쪽 종교를 갖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증오한다.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죽어서도 너를 따라다닐 거라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어 하고 그 친구의 목을 붙잡고 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왜 제가 이 사실을 보고 너무 놀랐냐면 비슷한 경우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그 미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당연히 한국보다 많이 없으니까 한국 유학생들끼리 한인회 같은 동아리를 만들어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친해지고 이런데 그 동아리 내에서 동아리 속해 있는 멤버였는데 저랑 그 친구랑 동아리 내에서 그 친구가 굉장히 좀 어리버리하고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는 왕따라는 표현을 쓰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 때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고 그냥 사회성이 떨어진다, 뭐 잘 적응을 못하는 친구다 이런 쪽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약간 그런 따 비슷한 그런 친구였거든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네네. 네. 동아리 선배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후배들한테도 심하게 놀림을 많이 당했고 그리고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쳤어요. 사람들이 이 친구한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걸 굉장히 참지 못해가지고 항상 뭐라고 했거든요. 그만하라고. 네. 이 사람한테 너무 대놓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에이 위디라 왜 그래 재밌잖아 그냥 우리 장난치는 거야 같이 뭐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돕고 지내야지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돕고 지내는 거야 약간 이래서
저도 그 사람들 향해서 굉장히 반감심이 많이 있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저는 동아리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같이 이제 총무로서 임원을 한 동아리 임원으로서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었던 때라서 제가 마음대로 그냥 확 나갈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날 저희가 그 MT를 갈 계획을 하고 MT를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사전 답사 이제 장소들을 막 이제 섭외를 하고 거기에 가서 사전 답사를 해야 되는데 네네. 분명히 그 동아리 임원이 아닌 그냥 회원인 그 친구한테 대놓고 그 회의 시간 때 오라고 한 다음에 대놓고 야 너가 좀 사전 답사 좀 가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전 답사를 임원이 아닌 회원을 시킨다고요? 아니 그건 또 어디서 나온 그거며 재정적으로 우리가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 왜 다 바쁘잖아 지금 시험 기간인데 너가 갔다 우리 시험 끝나고 나서 MT 갈 때 우리 제대로 좀 가게 너가 갔다 와. 너 잘하잖아 너 공부 잘하잖아 너 별로 안 해도 되잖아 공부 어차피 시간 남아 돌잖아 내가 이런 식으로 진짜 밉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너무 그래서 이 아이가 얄미운데? 네 정말 얄미웠어. 그래서 제가 그때 참다 못해 미팅 시간에 그냥 정말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저 그냥 임원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내버려 두세요. 저는 이런 곳에선 절대 일원으로 같이 운영 안 합니다 하고 저는 나왔어요. 네네. 근데 그 친구는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부탁을 들었고 그 친구가 사전도사를 가는데 솔직히 외국에서 혼자 막 시골 여기저기 막 이 방갈로 저 방갈로 저기 휴양지 막 이런 데 다 왔다 갔다 사전답사하는 게 정말 며칠 이상 걸리는 건데 그걸 혼자 왔다 갔다 한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야, 이게 땅 차이가 크니까. 네, 맞아요. 네. 땅이 자체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친구는 본인이 괜찮다면 갔다 오겠다고 해서 저는 그냥 이해는 안 갔지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하고 그 친구한테도 좀 야속한 마음에 그냥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났나? 답사를 갔다 왔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보려고 했는데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계속 안 닿아서 그 친구네 아파트로 갔는데 그 친구네 아파트 룸메이트도 집에 며칠간 안 와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제 입장에서는 이상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시험 네. 기간인데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답사를 갔다 온다고 해도 며칠 이상 걸릴 리가 없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돌아오는 길에 이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서서히 이제 걸어오고 있는데 저는 친구로 생각을 해서 돌비아라고 할게요. 졸비야 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너 계속 찾았잖아. 했더니 그 친구가 위디라 나 좀 도와줘. 나 좀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무슨 일인데? 그래서 나랑 어디 좀 같이 좀 가자. 나랑 어디 좀 같이 좀 가. 나 도저히 혼자 해결을 못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 당연히 가야지. 어딘데? 가 하는데 제가 다녔던 대학교가 산 중턱이 있었어요. 산 중간이 있었기 때문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부러 대학교 내에서 그 산 안에다가 다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길들을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그 산 속으로 막 이렇게 길을 비집고 들어가길래 너 어디 가는지는 알고 가는 거야? 지금 갑자기 왜 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돌비야, 너 괜찮아? 라고 한번 혹시나 저도 이제 좀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혹시나 예. 몰라서 너 지금 괜찮아? 라고 물어봤더니 괜찮아. 나 좀 도와줘. 나랑 좀 어디 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두운 산속을 너무 오랫동안 걷다 보니까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저는 계속 갈수록 이해가 안 가고 그 상황이 조금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무슨 이유로 이 친구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도 몰라서 정말 어리둥절하던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친구가 거의 다 왔어 하는 순간 제가 주위를 돌아봤어요. 막 위로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양옆을 보면서 도대체 여기서 내가 널 도와줄 게 뭐가 있어? 하고 막 두리번거리다가 앞을 봤는데 제 친구가 없더라고요. 네네. 근데 친구가 없는데 저 멀리 정말 깡마른 몸에 힘이 없어 보이는 그리고 눈빛이 굉장히 어둡고 손끝에 악이란
모든 악 기운이 느껴지는 굉장히 기괴한 한 사람이 남자가 터벅터벅 걸어 나오더니 예. 저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서서히 뒷걸음질을 했어요. 그치. 누구세요? 하고 했는데 뒤에 제가 나무를 툭 친 거예요. 뒷걸음질 하다가. 그래서 놀래서 딱 뒤로 돌아봤는데 나무가 아니라 제 친구인데 제 친구의 목이 졸려 있는 상태로 그 남자가 제 친구 목을 조은 상태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예. 근데 제 친구 목을 붙잡고 있는 남자는 저를 째려보고 있고 제 친구는 저를 보면서 계속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나도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 이거는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이게 뭘까? 라고서 꿈이겠지 하고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네네. 진짜 가만히 있는데 전혀 꿈에서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 현실인가?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핸드폰을 꺼내서 제가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바꿔놓고 다시 핸드폰 주머니에 넣어놓고 어머니가 여보세요? 하는 게 들리길래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지금 현실이지? 했더니 야 당연히 현실이지 뭔 소리야 끊어! 이러시는 거예요. 안 돼, 엄마. 예, 그래서 아니 얘네 끊지 마 검은 머리 그리고 피 묻은 손톱 구부든 어깨 깡마른 몸 검은 눈동자 엄마 누군지 알아? 했더니 어머 야 할아버지가 왜 거기 계시니? 이러시는 왜? 거예요. 예. 근데 그 순간 친구가 난 너가 너무 싫어. 난 너가 너무 싫어. 너가 제일 부러웠어. 그리고 너가 너무 싫어. 그래서 너는 네가 할 말 다 하고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널 싫어하지 않고 네 말을 다 들어주는데 나만 항상 장난거리고 나만 항상 놀림거리였어. 와. 그런 난 네가 너무 부러웠는데 그래서 난 네가 너무 싫어. 그래서 너랑 같이 죽고 싶었는데 죽지 못하는 게 너무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그 순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 네. 그래서 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난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난 너를 보호해주고 싶은 게 다였고 난 너가 내 친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거기 박차고 나온 거야 했더니 나를 위한 거라고? 그게 나를 위한 거였어? 내가 얼마나 혼자서 힘들었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저한테 중얼중얼 거리는데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그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이 질질 제 친구를 끌고 이제 시야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그거 다 들었어? 엄마 그랬더니 엄마야 이게 무슨 일이니? 어떡해. 그래서 어머니가 야 핸드폰 좀 던져봐 그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서서히 멀어지는 그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과 제 친구를 향해서 그 사람들 귀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그쪽으로 핸드폰을 던졌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이 선택을 한 이유는 이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고 당신은 내가 그게 마음에 들었진 않겠지만 당신이 나를 평생 동안 귀신으로도 나타나서 괴롭힐 거라고 했던 약속 이제 여기서 그만두세요. 내 자식까지 건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핸드폰이 야속하게도 그때 꺼졌어요. 예. 진짜 그냥 툭 꺼지더라고요. 제가 못됐다 그 나쁜 말로 못됐다 싶어가지고 어떡하지? 하는데 그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이 제 친구의 목을 훅 붙잡고 확 던지더니 제 친구가 사라지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막 달려오는데 제 목을 잡으려고 손을 뻗고 그 기괴한 손으로 저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어떤 모르겠어요 누구였는지 어떤 한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밀면서 저랑 같이 넘어진 거죠. 쓰러진 거죠. 그리고 네네. 할아버지를 피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뭐뭐뭐의 이름으로 외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하고 확 떠나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나타났나? 이건 꿈인가?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니 이건 엄마 말고 없었는데 그동안 뭐지? 약간 진짜 그냥 어벙벙한 상태에서 눈을 떴는데 한 여성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괜찮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영어로 Are you okay? 그래서
야, I'm okay, I'm okay, 나 괜찮아. 그랬더니, 아, 오케이, let's go. 이러는 거예요. 어. 어? 오케이. 정말, 하고 나서 그 여자분을 따라가는데, 그 젊은 여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까지 홀려 있었던 것 같아. 어. 왜? 그랬더니, 너 혼자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데 난 이해가 안 갔다. 그래서 밤에 산책을 하던 와중에 네가 중얼중얼 거리길래 봤는데 너 혼자 중얼중얼 거리길래 너무 놀랐는데 혹시나 해서 너한테 가까이 가니까 실제로 네 앞에 누군가가 있었고 그 기괴한 사람이 너를 잡으려고 했던 걸 내가 봐서 너를 밀치고 나서 그 사람을 내쫓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고마워. 나는 나 혼자만 보는 건 줄 알았는데 했더니 나도 볼 줄 알아. 그래서 너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다 진정이 됐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있으면 따라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 고마워 하고 나서 저는 집에 가서 이제 마음을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편한 예. 상태에서 자려고 하는데 꿈을 꾸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꿈 안에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코너 속에 어둠 속에 할아버지가 서서히 나와가지고 있고 제 앞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는 제 앞에 어머니랑 할아버지가 보인 거고 이제 세 명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어머니가 서 있었고 저도 서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네 X를 못 죽였으니 내가 네 X까지 죽일 거니까 잘 봐. 언젠가 내가 또 한 번 치게 될 거야. 내가 저놈을 치려고 했는데 네 자식이 치려고 했는데 네 자식이 안 됐으니 네 자식의 자식까지 내가 찾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 거야 하고 사라지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뒤돌아보시면서 이 일은 내 선에서 끝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하고 어머니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가 들어가신 장소로 예. 같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저도 이제 잠에서 깼는데 이야기는 그렇게 돼요.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 도와줬던 그 남자분이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네네. 그리고 저를 도와줬던 여자분이 제 여자친구가 되는 경우가 됐었어요. 그래서 진짜요? 이 이야기는 네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무섭다라기보다는 정말 이게 내 가족이라고 해도 증오와 그 화를 품고 세상을 떠나면 누군가에게 그 가족에게 분명히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정말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마무리가 좀 그렇네요. 아니, 이야기입니다. 하위들님, 잠깐만. 그러면 저 궁금한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네 말씀하세요. 그럼 외할아버지잖아요. 그 어떤 네. 귀신? 귀신이라고 할게요. 네네. 외할아버지 네네. 령인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쪽 집안, 어머니 쪽 집안이 혹시 무속인이나 이런 거에 연관이 돼 있는 집안인가요? 아니요 전혀요. 근데 왜 그 기독교 그쪽을 못 믿게 자꾸 하는 거죠? 그게 제가 확실히 아는 거는 저희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가족들서부터 쭉 위에서부터 굉장히 유명한 불교 집안이라고 하셨어요. 아, 예. 근데 불교랑 그 종교랑 전혀 상관없이 불교라고 해서 다 나쁘고 불교라서 기독교를 증오하는 게 아니라 불교랑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대대에 이어오는 그 종교심을 어머니가 깨트려 버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어머니가 한번 기독교에 딱 빠지고 나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새벽기도면 새벽기도, 추운 겨울날도 부흥회면 부흥회 맨날 다니니까 그게 안 입고 와 보이신 거예요. 네네.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조용히 집에서 지냈으면 혹시 모르겠죠. 달랐을지. 그렇죠. 근데 그게 싫으셔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 눈을 감으시는 순간에도 저희 어머니 형제분들한테는 다 축복의 말 해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고 할머니한테 좋은 말 해주셨는데 어머니한테만 욕을 하셨대요. 저주를 퍼부시대요. 내가 너만큼은 죽어서도 귀신이 돼서 어떻게든지 너 못 믿게 하겠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아니 근데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네. 돌아가셨어도 이제 자손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더 안 되게끔 뭔가 만드시려는 느낌이잖아요. 듣는 거는.
네네네. 어떻게 그 하위들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손자분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네. 궁금하기도 해요. 제가 좀 이상한 걸 수도 있긴 한데 한 네네네. 번도 제가 태어나서 뵌 적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왜냐면 어머니가 어리셨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네네. 이게 가족이라는 느낌, 나의 혈육이라고 느껴지면서 오는 그런 마음 아픔보다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한 존재로서 아 마음이 많이 아프다, 미안하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미운 생각은 없어요. 그냥 네네. 다만 불쌍하고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가장 불쌍한 건 어머니죠. 어머니가 그쵸. 예. 내가 내 아버지라는 존재를 귀신으로 봐야 되고 내가 내 아버지라는 존재를 물리쳐야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존재가 돼버린 게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온 귀신일 수도 분명히 있으니까 맞아. 할아버지라고 딱 예, 뭐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네. 그래도 귀신이라고 해도 내 아버지의 모습으로 저렇게 나온 게 너무 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어머니가 불쌍하지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하위들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신 게 결국엔 악마라는 존재 아니면 좀 파워가 강한 악귀의 존재 자체가 가족의 모습으로 네. 나타나는 건 식은 죽 먹기잖아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저도 맞아요. 저거 할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은 했어요, 속으로. 맞아요. 예. 그래서 아니면 할아버지지만 할아버지의 원년만 남은 그런 느낌이라든지. 네. 예. 맞아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뭔가 그냥 사념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맞아요. 하위들님 영화 같은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쵸. 시들무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어떤 분들은 안 믿고 네. 어떤 분들은 믿어주세요. 예, 반반이지만 아,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한 사람의 또 실화이고 그거를 말씀하시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고 그렇게 또 그냥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그럼요. 네네네. 저도 이 이야기를 어머니한테서 어머니 수첩을 그 택배가 와가지고 드디어 어머니의 그 사연 수첩을 받고 나서 본 거라 이걸 얘기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사연으로만 들어주시면 되시고요. 분명히 안 믿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믿어주시는 분들이나 안 믿어주시는 분이나 들어주시면 그냥 그대로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우이들님 또 이렇게 이야기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눈으로 본 거를 이렇게 말로써 푸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자극을 할 거고, 여러분들의 상상력에서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어떤 분들은 그 할아버지 모습이 이럴 거고,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 모습이 이럴 거고, 그리고 이 당시 상황이 이랬을 거고,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실 텐데,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인터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따지고 싶으신 분들은 따지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비하나 비판이 되지는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